안녕하세요. 영시의 남자 김동철입니다. 자, 오늘은 이 영시를 가지고 제가 현혹되지 마. 제가 생각할 때 영시의 현혹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좀 공포가 좀 많아요. 좀 무섭습니다. 11시에서 12시가 넘어가고 12시 초침이 땅 때리면 그때부터 좀 무서워. 귀신이 나올 것 같아. 피디님 그러세요? 네. 예. 정말 그러면 영시의 공포라는 게 팩트일까? 아닐까? 뭐 이제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사회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야 무서움이 있어, 이거는 과학적인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무서움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진실이죠. 이건 팩트예요. 자, 그런데 귀신이 있어.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단 말이지. 그럼 이건 가짜잖아요. 가짜에 대해서 내가 무서움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아기가 있어요. 이 아기한테 귀신이 나타났어요. 그 아기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멀뚱멀뚱, 뭐지? 끝이에요. 자,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자다가 눈을 떴는데 귀신이 있어. 배고픈 물개지 뭐, 그쵸? 되게 공포스러울 거예요. 자, 공포라는 게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서운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 일단 귀신이 떠오를 텐데, 이 귀신의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머리가 푹 내려가 있고, 그쵸? 미역을, 맞아요. 입술에 피도 흘리고, 어떤 경우 눈에서도 피도 막 흘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얼굴은 하얗고, 그리고 옷은 또 소복을 입고. 이게 학습이 됐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는 전설의 고향이라는 걸 봤잖아요. 대부분의 귀신들이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럼 서양인들을 얘기를 했을 때 서양인들이 무섭다, 공포, 뭐로 보이겠어요? 가면을 쓰고, 도끼에 피를 묻히고. 서양 친구들이 느끼는 공포와 한국인이 느끼는 공포가 다를 거고, 아시아인들 중에서도 중국 공포는 또 다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강씨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따라하기도 했고. 강씨가 무섭습니까? 꿈에서 강씨를 무섭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듯 학습은 사람의 공포까지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알면 알수록 더욱 무서운 것들이 이제 공포의 심리라는 거죠.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포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가짜 뉴스에 대해서 오늘 조금 다루고 싶어서 사실은 공포 얘기를 먼저 이제 좀 한 겁니다.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팩트는 분명히 무서운데 어이씨 허상이네, 없네. 이게 가짜 뉴스 같은 거야. 제가 느낄 때. 제가 알고 있는 가짜 뉴스 중에 되게 공포스러웠던 거, 어릴 때지만, 우리 그 평화의 댐 아시죠? 그렇죠. 평화의 우리 나이 때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좀 다 아실 텐데, 북한에서 댐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그거를 남한을 다 수장시키겠다고 댐을 폭파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남한이 전부 물바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평화의 댐을 지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뭐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엄청난 모금 운동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이건 대중을 위한 사기극이었잖아요. 이게 사람의 공포심을 막 심어줘서 돈을 끌어당기기 위한 하나의 사기극으로 이제 알려졌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짜 뉴스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정말 귀신이 없는데도 무서워하는 것처럼 가짜 뉴스가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정치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또 누구를 이제 예를 든다면 혐오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저평가를 하기 위해서 뭐 우리들끼리도 그런 가짜 뉴스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 사례를 제가 얘기를 드리면, 이제 학교 안에서, 이것도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아이들이 야간 수업을 하기 싫은 거예요. 다른 반 아이들은 야간 수업을 빼주었는데 이 반만 야간 수업을 하게 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 이 아이들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부를 더 시킨 거에 대해서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래도 선생님 잘해주셨네라고 할 수도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일부는 우리는 공부를 더 하니까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나는 놀고 싶은데 뭐 이런 아이들도 있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성추행을 했다라고 이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결국은 이 선생님이 징계를 받고 되게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무서운 가짜 뉴스죠. 너무 무서운 가짜 뉴스죠. 루머가 만들어지는 거는 중요성과 모성이 같이 있어야 이게 이제 배가 돼요. 그런데 모성이 되게 이상해.
아예 모성이 없어. 중대성만 있어. 이러면 가짜 뉴스 성립이 안 됩니다. 또 중요성은 없어. 모성만 있어. 이것도 가짜 뉴스의 성립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잘 짬뽕이 딱 돼야 이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잘 만들어. 광우병 FDA 때문에 나왔던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세월호도 뭐 가짜 뉴스도 많았고 루머도 많았고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뭐 최순실 사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루머 뭐 그리고 진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혼재가 되면서 되게 복잡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혼재된 사건 가짜 뉴스가 전문가가 한 명이 이제 끼어들게 돼요. 자, 그럼 이거는 확실히 믿어버립니다. 사실 전문가도 잘 몰라. 자, 그런데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듣는 사람은 그 전에 가짜 뉴스라든지 그런 이제 루머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로 들리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라고 뒤집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은 누구누구가 야,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맞는 얘기가 돼버려. 그럼 자연스럽게 정설이 돼버리거나 정답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가짜 뉴스를 만드는 그런 심리는 뭐 어디서 오는 거예요? 네, 보통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드는 심리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좀 덮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환기를 시키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들도 있고요. 경쟁을 통해서 예전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제과점에서 경쟁에서 이제 밀어내기 위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이제 뭐 이런 경쟁 구도에서 만들어지는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감, 없는 것들을 우월감으로 만들어내서 그 사람을 약화시키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은 이제 정치에서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기면 기고 말면 말고 일단 던져놓고 보는 거죠. 그렇죠? 던져놨다라는 그 자체는 뉴스 기사가 어쨌거나 많이 이제 나타날 거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도 이제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쨌거나 사람들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뭔가 위축이 되고 불안한 심리가 많이 있을수록 괴담이라든지 공포에 대한 심리는 좀 더 많이 확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가짜 뉴스를 오히려 본인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막 내가 했다, 막 누가 날 좋아한다, 막 이런 것도 그런 심리적인 가짜 뉴스에 포함될 수 있는. 친구들 사이에 아니면 뭐 가까운 사이에서 가짜 뉴스도 충분히 일어날 수는 있어요. 과거의 이야기지만 어떤 게 있었냐면 A라고 하는 학생이 어릴 때부터 본인은 되게 공부를 좀 잘 했었대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하는 것 같았어. 근데 자기는 잘한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믿었겠죠. 분명히 노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해. 그래서 성적표 갖고 와봐 했더니 성적표 갖고 왔더니 어이씨 다 1등급이네? 그리고 아버지도 믿었죠. 그리고 매달 갖다 주는 거예요, 이제 모의고사를. 근데 다 1등급이야. 아, 야, 넌 서울대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시험 칠 날이 다가와서 원서를 넣는데 부모님이 갔죠. 갔더니 기함을 하는 거예요. 1등급이 아니었었던 거죠. 다 가짜로 조작을 한 거였죠. 가짜죠. 자,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아이가 가짜를 계속 하면서 허언증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허언증은 이제 병이거든요. 거짓을 말하는 병이에요. 근데 이 허언증이 결국은 미나의전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상까지 퍼져서 결국은 자기가 했던 거짓말을 이제 그대로 이제 그 거짓말이 진실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들을 모함을 하죠. 선생님이 나를 모함을 하려고 그래요. 사실 저는 학교에서 이런 입장인데 선생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고 주변 아이들이 나를 모함을 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는 원래 1등급이 맞아요.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실제로 망상에 대한 문제가 생겨버려서 실제로 자기의 점수라고 확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가짜 뉴스가 자신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망상으로 와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일은 뭐냐면 아이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모는 분명히 아이가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요,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진짜 뭐 모함에 걸려서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큰 사건이 아니었으면 자녀 말을 믿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문제가 있구나, 정신과적 문제까지 확산이 됐구나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었으면 100% 아이의 말을 믿었었겠죠. 그 친구는 이제 뭐 심리적인 부분, 정신적인 문제가 확산이 된 경우지만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무서운 공포, 확실성, 중요성, 그리고 모호성, 이 두 가지가 합쳐야 루머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어디든 다 갖다 붙일 수는 있어요. 모호한 걸, 그리고 또 중요한 걸. 자, 이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진실성, 중요한 것만 믿으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근데 모호한 걸 자꾸 믿기 시작을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 공포 심리가 가장 커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서움이 느끼거나 공포심이 있어. 저도 이제 12시 땡치면 귀신이 무섭다 그랬잖아요. 아, 무서워. 무서운 거는 당연히 있어. 이건 내 과학적인 하나의 뭐 증상이니까 생체학적인 거니까 이해가 가. 왜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이랬기 때문에 돼. 자, 그러나 귀신은 없어. 이게 단정을 지어버리면 모호성이 참 사라져버리는 거죠. 중요성은 남고. 그러면 이건 이제 무서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무서움을 잘 이기는 사람들은 야, 귀신 뭐 사람도 못해지잖아. 나와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무서운 거 어디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호한 것들은 믿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루머 믿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나는 팩트만 믿겠어. 이렇게 한다면 무서운 것들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짜 뉴스, 공포, 루머,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좀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자,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방이 돼야 될까? 해방될 수 있죠. 자, 믿지 않으시면 되고요. 스스로가 좀 자유롭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게 뭐냐? 결국은 나는 믿지 않는다. 나는 정말 팩트만 믿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맞다라고 하는 의식을 꼭 가지셔야 돼요. 타인들이 얘기하는 모호한 것들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맞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그걸로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뉴스는 언제 어디서건 항상 나오는 것이고, 미디어가 많을수록, 이야기가 많을수록, 정보가 많을수록 재생산되고 재생산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 팩트, 중요성 이 두 가지만 믿는다면 아마 제 생각에 큰 문제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잘 자요.